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자리가 빈 거 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도망간 것 같아요. 아, 안타깝다. 그죠? 자, 맞아요. 누구였죠? 빨리 명단 작성해 내주세요. 아, 네. 자, 사실 1강하고 2강이 너무 내용이 많아서 가장 부담스러운 강인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간단하게 짚어가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강. 3강은 3가지가 들어있어요.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기에 대한 이해를 하니까 내 몸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 정말 많이 들고요. 우리 자신 스스로한테 너 정말 장하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내 몸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게 이런 공부를 하면서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 네. 맛있게 드시고 오셔서 주무시면 곤란해요. 그죠? 네. 우리 처음에 내 몸의 세포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걸 영양소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그런 영양소를 내 몸에 공급해가는 과정이 소화입니다. 소화를 통해서 소장에서 최종적으로 세포가 먹을 수 있는 단위로 쪼개서 넣어줬습니다. 그걸 간으로 가져와서 에너지 대사를 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가져갈 수 있게 다시 합성을 했었고, 분해를 했었고, 저장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몸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온몸에 이 영양소가 전달되는지 순환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계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림이 어려워서 이제 처음에는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따가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이 그림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지금 혈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혈관계를 보려면 3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먼저 몸속에 흐르고 있는 혈액을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흐르게 하는 혈관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를 펌프질 해주는 심장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심혈관계는 이 3가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 혈액이 어디에 생성되냐면요. 골수죠. 거기에서 줄기세포, 조혈모 세포가 자가복제 및 분화하면서 혈액을 생산합니다. 뼈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혈액 생성이 잘 안 되죠. 우리 아까 고리비었다는 표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골다공증이 있어서 주저앉으면 뼈가 어떻게 돼요? 부스러지잖아요. 골수에서 뼈를 생산하거든요. 그 뼈 속에서 혈액이 만들어지는데, 뼈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결국 돌아가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뼈 속에 있는 골수의 조혈모 세포에서 혈액이 생성됩니다. 1시간당 혈액의 생산 규모로 보니까 적혈구는요, 1000개 정도, 백혈구는 100개 단위로 생산이 됩니다. 이 혈액의 특징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효소, 호르몬은 다 항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원료가 뭐라겠어요? 단백질. 혈액의 원료도 단백질입니다. 온도가 맞아야 돼요. 네, 36.5도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씩까지 괜찮고요. pH는 약 알카리성이라는 한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삼투압을 통해서 우리 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이를 낳으니까 줄기세포를 저장하라 하더라고요. 분명히 저장을 했는데 그 회사가 어딘지 모르겠네. 네. 그래서 100만 원을 넘게 해서, 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줄기세포가 뭔지 제가 이해를 못 했었어요. 줄기세포가 뭐냐면 이 속에 있는 피를 생산하는 엄마 세포죠. 피를 만드는 엄마 세포란 조혈모 세포예요. 그래서 3가지로 자가복제를 통해서 나갑니다. 이 속에서 적혈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가 되고 혈소판으로 이 3가지를 이 뼈를 통해서 조혈모 세포에서 분화가 됩니다. 이 적혈구 속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은요, 혈색소인데요, 색깔을 붉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 이 산소를 4개를 안고 우리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준 역할을 합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끌어안고 세포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철 성분과 산소와 만나다 보니까 산화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이 산화가 되면 붉게 변하죠. 그래서 혈액도 적혈구가 붉은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이 혈액을 갖다가 원심 분리를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2가지로 나눠줍니다.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나눠지고 있어요. 무거운 것은 아래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3가지, 아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은 덩어리 입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가라앉고요. 위에서 보니까 혈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혈장은 액체 상태인 거죠. 혈액이 55%인데요. 혈장을 다시 이 액으로 봤을 때 그중에 90%가 물이라는 거예요. 아까 물을 왜 마셔야 된다겠어요? 혈액의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물을 잘 마셔야 돼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이렇게 벌컥 마시면 혈액에 적혈구들이 막 응집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적혈구에 더 응집되는 현상들이 나왔었습니다. 적혈구의 연전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울산 MBC에 나왔던 미네랄 워터인가요? 역삼투압의 그 내용 나와서 그걸 보니까 물 한 잔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체 전체 물의 구성 비율이 얼마나? 66%. 그쵸? 그 중에서 혈액이 갖고 있는 물의 비율은 사실은 9%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세포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세포 내에 있는 수분 함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근육의 함량을 높이는 거. 근육의 함량을 높이면 다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거, 그리고 물을 많이 먹는 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혈장 속에 대부분 물인데 나머지 10% 중에 7%는 단백질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혈장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거는 안에서 생성되는 혈장 단백질, 알부민이라는 성분이 이게 들어있는데 간이 나쁜 사람들은요, 이 알부민 생성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이 혈장 단백질, 이것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을 자꾸 조직액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가 차게 돼요. 간이 나쁜 사람들이 이 복수가 차는 이유는 혈장 단백질 알부민을 생성하지 못한 거였고, 이 알부민이 부족하다 보면 혈액에서 흐르는 물을 이 조직액으로 뺏기게 돼서 이제 장기가 물속에 둥둥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정말 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고요. 자, 이 속에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피 속에. 그래서 피 검사를 하면 영양소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아까 우리 간에서 우리 갖춰졌던 포도당, 지방, 비타민, 아미노산, 영양소가 이 혈액 속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무기질, 나트륨이 수분을 잡아서 배출을 방지한다고 또, 나트륨도 같이 수분량을 조절하고 있어요. 우리 수분이 이 속에서 일정하게 있게 항상성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이 혈장 속에는 또 세포가 소화를 하고 나서 뱉어버린 노폐물 있죠. 그래서 물이 부족한 사람들은 혈액이 탁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탁한 혈은 결국 세포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혈장은 혈액 속에서 영양소, 노폐물을 운반해주는 기능, 또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45% 아래 무거운 입자리 있죠. 혈구예요. 세 가지, 적혈구, 백혈구, 혈수판이 있어요. 자, 적혈구는 초기에는 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숙하면서 이 핵이 사라지면서 납작한 원판 모양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원판 모양이 되는 이유는 우리 혈관 안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아주 미세한 모세혈관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핵이 있어 동그랗게 핵이 있으면 여기를 못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적혈구를 이렇게 구겨서 이렇게 해서 이 모세혈관을 지나가게 합니다. 모양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생겼죠.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정말 혈구 하나가 옆으로 지나갈 수 있게 그 모세혈관은 굉장히 가는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적혈구의 수명은 120일입니다. 피가 다시 생성되는 시간이 얼마라고요? 120일. 그럼 우리가 영양소를 적어도 최소 120일은 4개월 정도 먹어줘야 내 피가 체질 개선이 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명을 다한 적혈구는 비장이라는 장기에 가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 파괴된 것을 우리는 빌리루벤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리루빈. 하고요. 간 속에서 콜레스테롤과 빌리루빈이 합체해서 담즙삼을 만들어서 소화로 흘려내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헤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한다고 했어요. 이 헤모글로빈 적혈구가 부족했을 때 빈혈증을 느끼게 되고요. 머리에 자꾸 두통이 온다, 어지럽다 하는 분들이 빈혈이라고 얘기하잖아. 왜요? 뇌에 혈류가 많이 공급되지 않고요. 그러면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는 현상입니다. 자, 두 번째 백혈구는요, 우리 몸에서 군인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핵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핵을 염색시키면서 이 모양을 이렇게 판별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모양은 불일정한데 이것은 우리 몸의 군인의 역할을 합니다. 면역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몸속에 뭔가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대항할 수 있는 몸체, 항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혈구가 부족했을 때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질병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백혈구가 과다 증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혈수판이 있습니다. 혈수판은 핵은 없지만 이 속에서 혈액의 응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응고 기능은요, 우리 간에서 만들어지는 있는 피브리노겐이라는 성분이 프리트롬빈이라는 성분, 이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혈액 응고를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겉에서만 출혈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안에서도 출혈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뇌졸중 같은 건 안에서의 출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응고를 갖다가 빨리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혈소판, 칼슘, 그다음에 간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몸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다시 느낄 수가 있죠.